부르짖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페이스란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꼭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앞서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기에 앞서라는 타이틀을 하나 제가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자기 저 사람이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서 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한 과정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렇게 한번 갔다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쭉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 왼쪽, 오른쪽입니까? 요 위에 있는 요 휴대폰이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LG전기통신이라는 회사를 입사해서 첫 번째 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입사원 때 선배님들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 밀리언셀러가 된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폰도 있었어요. 아날로그하고 CDMA가 두 개가 다 되는 그래갖고 중남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모델이었는데 이게 LG전자하고 나중에 합병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밀리언셀러가 된 그 과제였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정도 나이 때 이제 처음 가서 한 과제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휴대폰이 지금 스마트폰은 뭐 5G 뭐 이러면서 모든 주파수 탭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잘 기억을 해보면 800메가 CDMA 폰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SK텔레콤 이제 800메가 하다가 PCS라는 게 나와서 1.9기가, 7기가 때 그 KT, 뭐 한솔 PCS, LG 플러스 이런 그 서비스 회사들이 그 PCS 대역을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800메가를 지원하는 휴대폰, PCS 대역을 하는 휴대폰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나로 합치면 이 가입자를 쓸 수도 있고 저 가입자를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트라이모드 폰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하나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정보통신 안에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다 접는 바람에 세상에 나오지는 못하고 개발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과제고 그리고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다가 제가 다른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사업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있던 사업부가 무선사업부에 있었어요. 무선사업부에 가서 또 공교롭게 무선사업부가 휴대폰 만드는 데예요. 여기 갔는데 이제 여기 난생 처음 이제 제가 하던 일이랑 다른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손가락이 있고 이게 삼성 갤럭시 S5인데 제가 S5 이 과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 핏이라는 손목에 차는 아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핏도 참여했었고 그때 한 일은 뭐냐면 요 광학 센서 심박재고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SpO2 재는 센서를 원래 의료기기에서 쓰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해가지고 환자들 심박이랑 이런 거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센서인데 이걸 병원에서만 쓰지 말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심장 관련된 걸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면 의사 한 명이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의미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무선사업부에서 거기 계신 지금 노태웅 사장님, 제가 있을 때 노태웅 부사장님이 저희 팀장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야 헬스가 우리 무선사업부에서 앞으로 갈 일이야 그래가지고 헬스 관련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너네가 가서 찾아와. 그게 저희한테 떨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골방에 갇혀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이 센서고 그래서 이 센서가 의료기기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커머셜 인더스트리에는 없었어가지고 이 센서를 이제 개발을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랑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처음으로 탑재한 모델이 갤럭시 S5하고 기업 PC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엄청 힘들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제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미국으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16년쯤에 미국에 갔는데 제가 맨날 하던 일이 뭐 휴대폰 만들고 반도체 설계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계속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맨날 바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집에 왔다가 회사 갔다 일하다가 자고 뭐 그런 일상을 한 10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라는 상세라는 곳으로 미국을 딱 갔는데 그때가 테슬라가 이제 막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한다고 그러고 스페이스X 나오고 막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알던 세상이랑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그러고 나서 막 이력서를 쓴 다음에 막 뿌렸어요. 근데 운이 좋게 그 블루오리진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쪽에 경력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까 제가 뉴스페이스라는 그 타이틀을 그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저는 몰랐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근데 내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뉴 글렌이라는 로켓이거든요. 이게 길이가 100m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제일 큰 로켓이었어요. 그래서 뉴 글렌에 이것도 로켓이니까 지구에서 해서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헬컨 나인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인데 이 로켓을 개발하는 팀의 일원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통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있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아마존 카이퍼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같은 동네에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업에 살다가 이 회사 때문에 시애틀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 갔더니 저희 팀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 신입사원들 그 친구들이 갑자기 한 명씩 사라져요. 어느 날. 그리고 가끔가다 놀러 와가지고 야 아마존에서 카이퍼라는 그 과제가 생겼는데 그 위성을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 재밌으니까 너네들 와서 해봐 이렇게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가 솔깃해가지고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도 갔어요. 갔더니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이 회사에 조임했을 때 한 200명쯤 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RF가 기술적으로는 RF가 백그라운드인데 RF 팀에서 제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요게 그 위성을 이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조임해서 요 위성 두 개 이제 프로토플라이 하는 위성 두 개를 쏘아서 올렸고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는 한 3,000명쯤 됐어요. 요 한 과제에. 그리고 지금도 한 3,000몇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요거 하다가 또 요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인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이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회사에서도 위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위성을 만들어요. 같은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얘보다 얘가 훨씬 커요. 이런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위성 만드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와가지고 이런 위성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제가 한 21년 동안 한 일을 가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기에 앞서서 그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엄청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질문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질문도 중요하고 이게 저도 살면서 이제 느끼고 공감하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는 단지 질문이 아니고 어떤 상태여야지만 질문이 가능하냐면 어떤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질문을 할 수 없어요. 호기심이 있으려면 적어도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있거나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질문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딱 보면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수준, 어떤 높이 그게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고 클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대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계속 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는 것만 계속 풀고 문제만 풀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왜 풀고 왜 그 문제를 냈는지 교수님들은 그 문제를 낼 때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어떤 시선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기만 하면 절대로 그 눈높이, 그 시선,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런 눈높이를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호기심, 그런 관심, 그런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는 얘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와서 틀리다고 그러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무슨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용기가 있으면 소리내서 남들한테 질문을 해서 내 눈높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데 너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굉장히 수줍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입 밖으로 소리내서 질문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걸 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한테도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챗GPT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엄청난 목에 많은 시행착오를 그려서 이걸 그린 거예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죠? 이 사람이 아이작 뉴턴인데 요 날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거를 발견하고 논문을 냈어요. 그게 발표한 날이에요. 1687년.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한두 번 본 거 아닐 거잖아요. 이 사람만 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사과가 몇 개를 떨어져야 이 사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사과가 여기까지 몇 개 떨어졌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1687년 7월 5일까지 사과가 몇 개 떨어졌는지 물어봤어요. 얘가 진짜로 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과가 기원전 한 4000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을 거래요. 1687년이고 5700년 정도 됐고 이 5700년 동안 인구가 지구에 평균적으로 한 2억 명씩 살았대요. 매년. 그리고 한 사람이 보통 한 사과를 1년에 10개쯤 소모했을 거래요.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가 떨어지는 비율은 대충 40% 되니까 이걸 쭉 하면 사과가 한 4.5조개 정도 떨어졌을 거야. 5,700년 동안. 그러니까 5,700년 동안 4.5조개의 사과가 떨어지고 난 후에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걸 못했을 거예요. 그죠?